법원의 집행관은 절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행관을 채무자의 편에서 중립으로 이끌어야만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발 저 따라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돌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채무자는 피 같은 내 돈 뽑아먹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채권 들고 매일 한숨 쉬고 계시죠. 심지어 판결문까지 받고 계좌압류, 보증금, 보험압류를 해도 나오는 게 없었을 겁니다. 이미 신용불량자한테 무슨 부동산과 재산, 자산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딱 하나 효과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소위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팀이 신용불량자한테 합의 본 채권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요 집행을 잘하면 감정가 200만원짜리 집행으로도 수천만원짜리 채권이 합의가 됩니다. 실제로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면은 100% 망하게 됩니다. 배우자 우선배당 요구에 절반값으로 낙찰당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재집행도 안 되니 질질 끌려다니게 되죠. 그냥 집행 서류만 집어넣고 집행관이 알아서 해주겠지.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써먹고 합의까지 수없이 끌어낸 이 실전 유체동산 집행 전략을 4부작 시리즈로 만들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저 따라만 하십시오. 자, 바로 유체동산 집행 4편 중에 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다시 생각하라. 자, 유체동산 집행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등초본부터 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본상 채무자가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집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체동산 집행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세대주 점유 원칙에 따라 집행이 됩니다. 즉 채무자가 세대주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라고 하면은 값비싼 물건들이 모여있는 그 거실, 주방, 베란다, 미성년자 자녀방 등 거의 모든 생활 공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반대로 채무자가 세대주의 자녀, 친척, 동거인이라고 하면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방 하나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는 그 방 하나조차도 경매비용 미달로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원투룸에 살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경매비 미달로 집행이 불능나죠. 자,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실익을 따져봐서 집행을 안 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등본상 채무자가 원투룸에 살지 않으며 세대주 혹은 세대주의 배우자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집행 전 실거주지 확인이죠.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등본만 믿고 여러분께서 집행을 신청하면 거의 절반 이상 확률로 불능 처리됩니다. 요 불능이라는 게 딱지를 단 하나도 못 붙이고 여러분은 돈만 날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채무자는 거의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위장 전입을 합니다. 어차피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게 뻔한데 방문 도촉도 들어올 건데 정직하게 실거주지를 등본상에 등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실거주지 확인을 안 하고 채무자가 위장 전입한 곳에 집행을 하게 되면은
채권자는 수십만 원의 집행 비용도 날리고 집행관 사무소는 가장 무서워하는 제3자 민원까지 받게 됩니다. 뉴스에 나온 적도 있죠.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 처분상 최후 주소지로 직접 가셔서 우편물 택배 등이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가족 이름으로 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실거주지 확인까지 마쳤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하고 연합까지 하셨겠죠. 이제 곧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 당일 하루나 이틀 전에 벼랑간 전화가 올 겁니다. 예, 홍길동 씨죠? 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현장에 나오세요. 이 전화부터가 집행의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분 멘탈이 박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가지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집행관은 절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자에게는 아주 권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편이죠. 정치 분위기 자체가 대한민국은 지금 채권자는 강자, 채무자는 보듬어주고 면책 대상이자 보호해야 할 약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관을 채무자의 편에서 중립으로 이끌어야만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중립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집행관과의 시간 약속은 죽어도 늦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관과의 약속한 시간보다 무조건 30분 일찍 도착하십시오. 자, 집행관들은 집행하는 날 한꺼번에 10건 이상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10분만 밀려도 줄줄이 다 꼬여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늦으시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집행관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니, 왜 늦으셨어요? 아니, 진짜 본인 때문에 지금 집행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를 하고 대충 붙이고 3분 안에 확 돌아갈 겁니다. 제가 말한 이 3분 거짓말 같죠?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매가를 딱 보게 되면은 두 눈을 의심할 겁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 책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행하기 전 30분 전 도착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둘째로 집행관에게 짧은 스피치를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어떤 스피치를 해야 되냐? 자, 여러분께서 이제 30분 미리 도착해서 딱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구형 소나타나 아반떼 한 대가 빠르게 물미 끌어지듯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막 소리철을 든 채 중년 아저씨 2명이 내리죠. 요 사람들이 집행관과 사무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은 가만히 멀뚱멀뚱 막 이렇게 서 있지만 마시고 저 따라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은데 집행까지 하게 되네요. 이 자연스러운 짧은 스피치에 이 집행관은 이 채권자가 실거주 확인까지 했고 그리고 경매까지 가려는 집행이 아니라 합의 보려는 채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집행관은 경매까지 가는 채권자를 정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자, 짧은 스피치까지 끝낸 여러분들은 집행관과 사무장 그리고 열쇠공 입회인 2명과 함께 채무자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 안에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떤 행동부터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물건을 압류할 수 있고
어떤 건 손대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다음 2부작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